아폰수 1세는 어떻게 포르투갈의 첫 왕이 되었을까? 이베리아 서쪽의 작은 영지는 전쟁과 교황 승인, 귀족의 지지를 거쳐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. 한 가지 질문을 붙잡으면 이야기는 훨씬 또렷해집니다. 선택의 이유가 중요합니다. 이렇게 보면 역사 인물이 외워야 할 이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선택지로 다가옵니다. 이 질문을 따라가면 포르투갈의 큰 전환점이 보입니다. 정치 질서와 제도, 사람들의 생활이 함께 움직입니다. 어렵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장면을 따라가듯 결정적인 순간만 골라보겠습니다. 출발점은 안정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. 아폰수 1세는 그 긴장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. 중세 이베리아에서는 레온, 카스티아, 무슬림 세력, 지역 귀족이 복잡하게 경쟁했습니다. 아폰수는 어머니와의 권력 갈등을 넘고 군사적 승리와 외교로 포르투갈 왕위를 굳혔습니다. 힘을 얻는 과정은 한 사람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력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. 이제 초점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그 뒤 어떤 질서를 만들었는가로 옮겨갑니다. 힘을 얻은 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오리케 전투 전승과 포르투갈 왕국 승인입니다. 그는 포르투갈을 레온의 주변 영지에서 독립왕국으로 세우는 길을 열었습니다. 이 장면은 시대를 떠올리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. 그 변화는 회의실이나 전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거리와 시장, 가족의 삶에도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. 아폰수 1세의 선택은 항구, 선박창고, 왕실관청, 시장 같은 생활 공간에서 더 또렷해졌습니다. 이 지점을 이해하면 이름과 연도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. 인물과 시대가 한 줄로 연결됩니다. 강한 변화는 질서를 만들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상처를 남깁니다. 독립은 지속적인 전쟁과 외교적 인정, 국경 확대의 부담을 동반했습니다. 이 차이를 보아야 인물의 성공이 왜 늘 논쟁을 남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성취와 한계를 함께 볼 때 역사 인물은 평면적인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제로 바뀝니다. 이베리아 서쪽 성체와 교황 문서의 봉인은 새 왕국의 탄생을 보여줍니다. 결국 아폰수 1세의 이름은 한 시대의 갈림길을 떠올리게 합니다. 짧게 보아도 핵심은 충분히 잡힙니다. 아폰수 1세는 포르투갈 국가 정체성의 출발점으로 기억됩니다. 아폰수 1세의 이야기는 포르투갈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입구가 됩니다. 이 흐름을 알고 나면 포르투갈의 지명, 유적, 제도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. 이 관점으로 보면 인물의 유명세보다 시대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집니다. 이런 연결을 알면 역사가 덜 멀게 느껴집니다. 짧은 이야기일수록 결론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열어두겠습니다. 그 선택을 따라가면 역사 상식은 단순 암기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.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. 아폰수 1세의 선택은 무엇을 바꾸었고 그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? 이 정도만 잡아도 포르투갈 역사의 다음 장면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. 이 인물은 무엇을 바꾸었고 그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?